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거의 보합권 수준까지 지금 상승분을 대부분 다 반납했는데요. 오늘 장의 핫한 이슈들과 종목들 한 큐에 정리하고 또 남은 오후장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함께할 두 분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VIP 금융컨설팅 신동민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또 제가 마지막 순서로는 탑픽주를 늘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2주 전에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탑픽주 NRB가 수익이 많이 나고 있어서 먼저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NRB 국내 유일의 고층 모듈러 주택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 최근에 5일선을 타고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NRB 17,000원대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2만 원대를 뚫고 지금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좀 챙겨볼까요? 아니면 조금 더 가져가 볼까요? 시총이 지금 2천억대 조금 넘어가는 모습들인데 아직도 제 눈에는 비싸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그냥 가져가시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올해 나올 이제 매출 가이던스와 흐름 보게 되면 적어도 한 3천억대는 가야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과 그리고 또 추가적인 어떤 이제 모듈러 주택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러니까 좀 빨리 공급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기대감, 이 회사의 기술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 또 부각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2만 원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한 2만 500원대 정도쯤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보유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NRB는 현재 2만 1,0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만 500원 선을 지지선으로 책정을 해주셨습니다. 잘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각 섹터별로 본격적으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장에 강했던 현대차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근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자사 유튜브 채널에다가 아틀라스의 새로운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옆돌기에다가 백덤블링을 연속으로 시연하는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연속 전진 제어 능력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을 또 검증하는, 입증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덕분에 테슬라의 유일한 대항마가 있다라는 분석 속에서 현대차 주가가 프리마켓에서부터 강세를 보이면서 50만 원 선을 단숨에 탈환하나 싶었는데 지금 지수가 또 빠져서 그런지 현대차도 현재 윗꼬리를 길게 달고 48만 원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현대차가 왜 이렇게 못 가나 봤더니 1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현대차를 계속해서 외국인이 팔고 있더라고요. 단 한 거래에도 2월 들어서는 사들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현대차 50만 원 선이 지금 저항대 구간인 건지, 그렇다면 언제쯤 시원하게 현대차가 50만 원 선을 돌파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나온 뉴스만 보게 되면 현대차 따라 살 뻔했습니다. 네, 근데 못 가죠. 역시나 못 가는 모습들이고, 기회만 되면 올라오게 되면 외국인들이 매도가 들어온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현대차의 가장 중요한 로보틱스, 피지컬 AI와 관련된 쪽들, 아틀라스가 이제 막 쇼를 합니다. 예, 막 뛰고 뭐 난리를 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못 갑니다. 게다가 또 자율주행 얘기가 오늘 나왔었죠. 웨이모 관련된 쪽에서 자율주행 관련돼서 한 5만 대, 그래서 약 한 3조 이상으로 공급을 한다라는 쪽으로 나오는데 주가는 또 못 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보다 좀 더 구체화된 사실 쪽으로 한 번 더 레벨업 되는 과정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수급은 일단 또 안 맞고요. 그렇게 되면은 추격 매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 있고, 어느 박스권 하단부, 그리고 또 밑쪽에서 공략을 하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적어도 지금 계속 늘려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적어도 한 47만 원대 이상에서 사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들어온다 그러면 약 한 45만 원대, 43만 원대 이 안쪽으로 한번 더 박스권을 터치를 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리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일정 부분만 갖고 추가적으로 밀리게 되면 그런 자리 쪽에서 계속 추매하자라는 쪽에서 일단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가 지금 장중 눌림목 구간에 있어서 지금 들어갈까 고민하셨던 분들께 좀 솔루션을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45만 원 선까지 추가적으로 더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진입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대차의 평가가 로봇주 훈풍으로 이어지면서 유진 로봇이 장중에 20% 넘게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데요. 신동민 대표님, 이제 로봇 기업들도 숫자, 실적에 찍히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런 조정 구간이 끝난다면 본격적인 옥석 가리기가 좀 시작될 것 같은데요. 로봇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종목들, 어떤 모멘텀을 가진 기업들에 봐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26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수주 잔고,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로봇이 걷고 춤추고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주가에 좀 반영되는 영향이 있었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이제 진짜 수주 잔고 그리고 대기업이랑 밸류 체인이 엮여 있고 로봇으로 전환됐다고 하면 실제 로봇으로 전환됐는지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전한 매출이 반복될 수 있는 부품주라든지 성장 가능성이 좀 확실한 완제품주, 마지막으로는 이 안정적인 자금줄이 있는 대기업 수혜주가에 좀 포트폴리오를 나누셔서 좀 포트폴리오에 맞게 보셔야 되고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은 일단 대기업 위주로 좀 큰 기업들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이번 연도에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한 즉 생산 관련한 성과를 내겠다고 했으니 그럼 바로 떠오르는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이렇게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인 현대차 그룹주들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로봇주 투자하실 때 좀 주의하실 점은 이제 로봇주 관련해서는 아직 이 실적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투자 심리를 좀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임원이라든지 대주주가 블록딜이라든지 매도가 일어난다고 하면 좀 급락이 나올 수 있어서 이 점까지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로봇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간밤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 마감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국내 반도체 대장주는 어제 너무 올랐던 영향인지 현재는 약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영향에 오늘 소부장 종목들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여러 번 이 투자해놓은 시간에서 반도체 대장주는 음봉이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었기 때문에 지금 또 들어가 봐야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신동민 대표님, 반도체 대장주 현재 흐름을 좀 분석을 해주시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모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단은 매수 우위에 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지금 사야 될까 아니면 지나고 사야 될까 조금 고민이 되긴 한데 현재 음봉도 기회일까요? 이제는 진짜 올라도 문제고 떨어져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다들 이제 고민이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 근데 당분간 시장은 좀 학습 효과로 인해서 떨어지면 이제 추가 매수하는 이제 세가 존재하고 또 거기에 이제 개인들이 대부분 차지하다 보니 또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기가 막히게 또 저점에 매수하고 고점에 매도하는 타이밍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일단 당분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게 그냥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확실합니다. 이번 연도 두 기업 합산해서 영업이익 250조 이상 또 예상하고 있고 또 HBM 독과점 이슈, 이 마이크론이 탈락하면서 삼성과 하이닉스 이 두 기업이 다 나눠 갖는 이런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AI 수요 지출 관련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즉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2027년까지는 이어진다고 하니 이 혜택들이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밸류에이션 매력이라고 하는데 이 코스피가 6천, 7천까지 저희가 이제 예상하고 전망하고 있다 보니 그럼 결국 이거를 좀 받쳐줄 수 있는 거는 반도체 탑2 아닐까 생각이 돼서 당분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반도체 대장주 너무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긍정적인 코멘트 주셨고요. AI 열풍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만 오르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MLCC 가격도 같이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MLCC 시장은 신규 업체 진입이 굉장히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또 양산 안정화에도 시간이 걸리는 만큼 최대 수혜 기업으로 삼성전기가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변동성에도 이 삼성전기는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지금 삼성전기 주가가 어느덧 30만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최근 3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기를 사들이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이 MLCC 대표주 삼성전기의 추가 상승 여력 어디까지 남아있다고 보실까요? 네, 일단 지금 분위기는 삼성전기가 강하다 보니까 또 시장에서는 대주전자재료를 움직이네요. 네, 그런 특징도 있다. 그런 쪽으로 보시고 일단 삼성전기가 강한 쪽의 이유는 일단 옆에 옆나라 무라타에서 변화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가 지난 실적 발표하는데 당연히 좋고요. 게다가 MLCC 관련된 설비 투자를 한다라는 쪽인데 단계적으로 10%씩 아주 약하게 장기간에 걸쳐서 설비 투자하겠다. 쇼티지인데 설비 투자를 강하게 안 하겠다는 얘기는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런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쪽들이 가장 또 눈에 띄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고부가 제품 위주로 가격을 올린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AI 서버용 들어가는 MLCC는 또 쇼티지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현물 가격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죠. 이걸까지 다 연결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들은 좀 유지가 되는데, 단기적으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가격대 부근 약 한 31만 원대 부근에서는 더 뻗어나가는데 조금 저항대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추격 매수하는 자리보다는 다시 한번 계속 또 박스권의 흐름들을 계속 이어왔다고 봤었을 때는 약간 30만 원대 밑에 정도쯤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매수가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선 계속 눌릴 때마다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올해도 삼성전기의 역할은 뭐 MLCC뿐만 아니라 기판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또 옵티머스와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추세는 양호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꾸준하게 우상향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MLCC 업황이 여전히 위로 지금 사이클이 향하고 있는 만큼 추가 상승 랠리 그리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30만 원 선 아래에서는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삼성전기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정부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NPU를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퓨리오사 AI 테마가 또 한 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DSC 인베스트먼트가 상한가에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후발주자 TS 인베스트먼트도 현재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신동민 대표님, 오늘 시장이 너무 조용한 탓에 그동안 오르지 못했던 이 퓨리오사 AI로 순환매가 돈 건지 좀 궁금하고요. 이런 논리인 건지 시세 연속성을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검토 단계입니다. 이제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단기 좀 테마가 형성돼서 수급이 몰린 것 같아서, 다만 그래도 이제 너무 부정적이진 않은 게 이 퓨리오사 AI라는 기업이 메타의 뭐 1조 2천억 제안도 받고 또 한국의 엔비디아로 불리면서 기술력은 계속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이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2세대 AI 칩이라고 불리는 레니게이드도 양산 중이고, 또 LG그룹의 엑사원에 이미 이제 도입하는 걸 확정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27년도에 프리 IPO를 넘어서 이제 IPO 하겠다라는 계획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런 좀 급등했을 때 따라가는 거 좀 불안해 보여도 중장기로는 좀 관심 갖고 가져도 좋을 것 같고, 또 창투사들이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 TS 인베스트먼트, 또 나우 아이비 등이 미리 투자해 놓은 것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어서 여기에 간접 투자하는 방법, 아니면 실제 기술 협력사인 4x4, 토마토 시스템 등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퓨리오사 AI 테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다음은 원전과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 차례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원전주 대부분의 종목들이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대우건설은 현재도 20%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앞으로 원전 사업에 대한 수주 기대감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여러 증권사에서, 거의 모든 증권사에서 지금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 대우건설이 굉장히 보수적인 태도를 지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과 베트남 원전을 예상 시기와 함께 신규 파이프라인으로 제시하면서 지금 여러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요즘 중소형 건설사들의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원전 모멘텀과 함께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대우건설 재평가가 가능한 구간인 것인지, 여기에다 뭐 성수 4지구 재개발 사업 입찰에도 뭐 참여한다, 뭐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일단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실적입니다. 4분기 실적 발표했는데 거의 뭐 조 단위의 큰 실적의 부진함을 발표했죠. 지난 PF 쪽과 그리고 또 해외 공사에서 나왔던 이제 부진한 모습들, 이거를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반영시키다 보니까 예전에 현대건설 느낌이 나죠. 현대건설이 한참 처음에 실적 크게 적자를 내고 그 다음에 다 정리가 됐으니까 다음부터는 실적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원전 모멘텀 붙은 거와 똑같은 스토리가 지금 붙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빅베스 끝났다 라는 쪽에서 기대감이 나오면서, 게다가 또
추가적인 또 쇼 커버링이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변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서 이제 직접적인 계약은 이번에 한수원 중심으로 나왔던 체코의 원전 쪽에서 이제 본계약이 EPC 계약이 아마 5월달, 4월달쯤에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추가로 말씀하셨던 미국, 베트남 쪽에 추가 수주가 나올 가능성들이 높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한 원팀으로 들어갔던 부분들 쪽에서 단순하게 현대건설만이 아니라 나도 할 일이 있다라는 쪽에 대해서 부각받다 보니까 주가가 강한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제 추세에 대한 전환들이 강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대우건설 지금이라도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한번 쇼 커버링이 이어지게 되면 약간 좀 숨고르기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대응을 본다라고 했을 땐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적어도 한 7,000원대 밑에서는 약간 단기 숨고르기가 나왔을 때 그때 어느 정도 매물이 크게 나오지 않는 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관심 종목은 두시고 하지만 자리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대우건설 관심 종목에는 지정해두되 지금 추경 매수는 좀 지양하자라고 다소 보수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강했던 태양광 관련주들이 오늘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태양광을 활용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태양광 관련주로 단기간에 시세가 몰렸었는데요. 또 그동안 시장에서 워낙 소외됐던 섹터인 만큼 또 신선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강하게 시세가 몰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대표주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한화솔루션, OCI홀딩스 등이 한 3%에서 7% 정도 지금 쉬어가고 있는데요. 신동민 대표님, 태양광 여전히 접근 가능한 구간인 것인지 태양광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은 단기 차익 실현 구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태양광 업종 전체로 봤을 때는 일단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통관, 보조금, 그리고 중국 정책까지 했을 땐 모멘텀은 아직 살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단기간 급등한 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어서 좀 이제 관망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포지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는 태양광 캐펙스 관련해서 계속 늘어날 거고, 또 IRA 혜택도 계속 있고 고효율 셀 증설하는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투자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여지는 열어두되 지금 이 순간 좀 관망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신규 진입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눌릴 때, 특히 변동성이 확대될 때, 그리고 이 시장 조정 구간, 중국, 미국 정책 뉴스 관련된 이슈들이 좀 소강됐을 때를 노려서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대형주랑 실적 위주의 이제 기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 그리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OCI홀딩스 등 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관망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개별 이슈로 주목받고 있는 섹터들 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특히 유통사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백화점과 대형마트 관련주들이 여전히 롯데쇼핑 현재 16%대 급등세 보이면서 상승폭을 지금 현재 조금씩 더 키워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이마트와 신세계, 현대백화점도 10%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새벽 배송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그 정책 수혜 기대감에 관련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요. 또 신세계는 호실적까지 기록하면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유통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좀 신선한가요? 네, 너무 신선하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전혀 관심이 없던 섹터인데 계속 꾸준하게 오르는 분위기다라는 쪽들에 먼저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 이 신세계가 출발할 때 가장 먼저 그랬었죠. 일단 면세점에 대한 개선 효과, 그리고 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쪽에 대한 자산 가치, 이게 다시 부각받는 모습들 쪽에서 출발을 했던 흐름들인데, 거기다가 작년 4분기부터 어떤 그 카드 결제 금액이 백화점 쪽에서 강하게 좀 더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쪽들, 이게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외국인 효과와 그리고 또 국내 내수 효과들이 같이 이어지는데, 또 이렇게 주식이 올라오게 되면 이제 다들 백화점에서 한 번씩 다 긁게 되는 모습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따라가지는 않으시되 한번 눌림목 들어오게 되면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될 또 유통주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미국도 거의 비슷한 현상입니다. 지금 오히려 가치주, 소비주 쪽에 대한 변화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도 트렌드를 맞춘다. 그러면 여전히 관심은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또 마트들이 부지가 크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 자산에 대한 가치까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통기업에 대한 주가 전망까지 들어봤고요. 그리고 오늘 오후장 들면서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영민한 투자에서도 언급이 됐었던 한미약품이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60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홍미 대표님. 지금 그 외에도 중소형 단에서는 셀비온이 현재 20% 가깝게 급등하고 있고요. 온코크로스, 한올 바이오파마 여러 가지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순환매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가장 심플한 게 결국 실적인 것 같습니다. 한미약품이 이제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이랑 영업이익 기록하다 보니 당연히 투자 심리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비만이라는, 그리고 메시 치료제라든지 이런 테마가 확실한 것들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수급이 쏠리면 확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결국 우리가 바이오를 본다고 했을 때도 아무리 이제 기술 이런 것들을 보지만 그래도 실적 그리고 테마 이 두 가지 좀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최근에 KB금융에 이어서 하나금융지주 여러 은행 증권주들로 자금이 옮겨가고 있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앞서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한화손해보험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고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으신 것 같아요.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았을까요? 활황해서 확실하게 수혜 보일 수 있는 섹터인데. 일단 순환매가 들어갔던 게 가장 먼저 금융에서는 증권이 먼저 들어갔고요. 네. 그다음에 은행 쪽들이 들어갔고 이제 보험 쪽들이 나도 금융주인데라고 하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주가가 반응했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는 것보다 지금 들어가게 되면 단기 매매밖에 안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주춤할 때 노리자라고 하는 쪽으로 보시되 개인적으로는 증권주가 제일 잘 사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탑픽은 일단 증권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분의 탑픽주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동민 대표님의 오늘의 탑픽주는요? 네, 오늘 HPSP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빅테크 투자에 발맞춰서 돈이 어디로 수급이 쏠릴까 하면은 결국 이 반도체 전공정 쪽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HPSP 같은 경우는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 단기적으로 임원 및 대주주 이제 매도 소식 때문에 투자 심리는 안 좋으나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면 금융 투자랑 기관들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어서 좀 중장기적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HPSP였고요. 이어서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 탑픽은요? 네, 요즘 잘 안 가는 바이오 쪽에서 하나 골랐습니다. 바이오 쪽에서 한때는 시총 2위였는데 네. 떨어져 있는 ABL 바이오 지금 자리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산오피 관련된 쪽에서 여러 가지 좀 부진한 얘기, 그러니까 지금 임상 2B까지 또 연장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에서 부담감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약 취소라든가 파기가 아닌 이상은 여전히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기대감은 남아있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자리 정도면은 레벨업 시도하기 전의 단계, 특히 코스닥에서 어떤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바이오주가 또 매수세가 붙어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들어가봐도 괜찮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지난 고점 때 23만 원대 목표가로 보고 있고 손절가는 17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BL 바이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